있겠습니다. 2월 22일 토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346명으로 늘었고 그간 17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정부는 31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 경로를 추적하여 대구시의 신천지교회, 경북 청도 대남병원 등에서 집단적인 감염이 확산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접촉자를 찾아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하는 중으로 이 과정에서 다수의 확진 환자들을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발생한 확진 환자들은 대부분 이 과정을 통해 찾아낸 환자들로 격리병상에 입원하는 등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이외 지역에서 역학적 연관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확진 환자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를 찾아 격리하는 등 감염 확산을 방역관리 체계 내에서 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적인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무총리 주재 확대 중수본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 집단 또는 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가 나타나는 등 지역 사회 내의 감염병 전파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할 때 현재는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되었고 대구와 경북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대구 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관리하며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한 방역 대응 체계를 병행하여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기 경보 단계에 대하여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유지하되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관리 조치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는 것은 2009년 신종플루의 감염병 확산 시 한 차례 발동된 바 있으며 심각 단계에서는 감염병의 전국적인 지역 전파에 대처하는 방역 대응 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방역 관리 체계의 주된 전략을 검역을 통한 해외 유입 차단과 역학조사를 통한 초기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감염 환자들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주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전략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종 감염병의 해외 유입보다 지역사회에서의 자체 발생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정된 방역과 의료 자원을 지역사회 대응에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2009년 신종플루의 심각 단계에서는 검역을 일상적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별적인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중단하는 조치가 실시되었고 그 인력과 자원을 지역사회에서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에 집중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현 시기를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라는 위험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된 초기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검역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며 확진 환자에 대해서도 모두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를 격리하여 초기 확산을 통제하는 방역망 구축이 여전히 효과적인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대응 수준은 경계 수준을 유지하며 해외 유입 차단과 역학조사를 통한 초기 전파 차단을 지속하되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관리하여
심각 단계에서 함께 실시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경계 단계 조치를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응하는 방역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구, 경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우선 추가적인 전염 방지를 위해 접촉 감염의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종교단체의 대구 지역 교인 약 9,300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였고 확진 환자들의 접촉 여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이들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 전원에 대하여 14일간의 격리 해제 전까지 진단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우선 유증상자와 접촉자 등 위험이 높은 경우부터 진단검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로 명단을 확보한 4,474명에 대하여 전원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였고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544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2차로 명단을 확보한 4,860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증상을 확인하고 있으며 유증상자부터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당 종교단체에서도 이러한 방역 조치에 협조적으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이외 종교단체 스스로 자가격리를 잘 지키도록 점검하고 모니터링에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의 진단검사 가능 역량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도 공중보건의사 24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단검사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9천여 명의 종교단체 격리자의 경우 외출을 하지 않고 진단검사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동검체 채취팀을 가동하여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확진되는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치료 병상도 확충하여 안정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과 동산병원 등 2개소를 경증의 코로나19 환자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음압격리 병상이 있는 대구 지역 대학병원에 이송하고 있으며 추가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국군 대전병원 등으로 이송할 예정으로 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통제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구 지역에 입원 중인 폐렴 환자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새로 입원하는 폐렴 환자에 대해서도 모두 진단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역 내의 방역 관리도 강화하여 당분간 불효불급한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연기하도록 권고하였고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개학도 연기하였습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은 병원 내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어 현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즉각 대응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현지 대응팀 등이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확인된 환자들에 대한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남병원의 환자 종사자 등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524명이 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93명에 대한 검사도 실시됩니다. 확진 검사 중 기저질환 등을 가지고 있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명은 인근 동국대병원과 안동의료원,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송시켜 격리 치료하고 있습니다. 92명의 경우 확진된 92명의 경우 대남병원을 확진자 격리 치료 병원으로 전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진 등이 투입되어 진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확진 환자들의 가족, 접촉자 등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접촉자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격리하여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주민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즉각 대응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현지 이 대응팀 등 방역당국이 현지에 직접 파견되어 대구시와 경상북도 함께 힘을 모아 감염 전파 현장을 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고 관계부처로 범정부 특별 대책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현장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별진료소에 경증 환자가 지나치게 몰릴 경우 필요한 환자가 검사를 받기 어렵고 접촉 감염의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가벼운 증상의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 하루 이틀 경과를 지켜보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밀폐된 실내에서 다수가 밀집된 상태로 모이는 것은 당분간 피해 주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그 이외의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코로나19 지역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초기 증상이 기침, 발열 등으로 시작하여 감기와 유사하고 초기에도 감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우선 주요한 방향은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를 조기에 발견,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경증 상태에서의 환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진단과 감시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기관을 더욱 확충하는 등 검사 역량을 하루 1만 건 이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더욱 강화됩니다.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환자는 모두 진단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예방적인 위험 차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응급실의 경우에도 호흡기 증상 등 경증 환자에 대해서도 진입 전에 진단검사를 먼저 실시하여 응급실 내 감염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아픈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특별히 더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폐렴 환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 격리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회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입구에서부터의 발열 검사, 입장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입원 병상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이외에 공공과 민간 병원의 음압 병실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증 환자 치료와 유증상자의 격리를 위한 감염병 전담 병원도 지역별로 지정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힘쓰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상할 것입니다.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기 이전에라도 일부를 먼저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진료로 인하여 의료기관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의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 개개인이 동참해 주셔야 코로나19의 지역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불안을 가지지 말고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함께 협조해 주십시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병원을 바로 가지 말고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먼저 상담해 주시고 병문안 등 병원 방문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이러한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하나하나 실천된다면 코로나19를 큰 문제 없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통계에 대한 논의는 브리핑 이후에 언론대응팀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우선 세종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종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모두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 분 있으시고요. 네, 김 기자님. 예, 이투데이 김지영입니다. 오늘 확진자 300명 넘었고 대구, 경북 외 확진자도 60명이 넘었고 울산, 강원 제외한 거의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남았는데 여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태가 왜 이렇게까지 확산됐다고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두 가지 질문 자체가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저희들의 방역 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선 현재 이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종교 집단을 통해서 종교 단체를 통해서 집단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학조사가 추가로 진행돼야 됩니다만 오늘 발생한 다수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특정 두 클러스터 이외의 지역에서 나타난 경우에도 상당수는 이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 추정되는 사례들도 다수 있습니다. 아직은 다수의 확진자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특별관리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두 지역 이외에서는 청도와 대구 지역 이외에서는 아직 통상적인 일반적인 관리 지역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왜 전국적으로 이렇게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서울에서 받도록 할 텐데요. 지금 총 6분 기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더 많은 매체의 다양한 기자님들한테 질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기자님들 질문은 2개 이내로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머니투데이 기자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님. 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인데요. 대전에서 확진 판정 받은 20대 여성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가격리 수칙 어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처벌 강화하는 거 외에 이런 걸 예방하는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한꺼번에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만 네, 질문 하나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 네네. 하나만 하신 건가요? 아까 질문을 네 가지인가 하신다고 제가 들어서. 예. 아닌데. 그렇습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자가격리 조치는 아직 확진되지 않았으나 그 위험성에 노출된 것으로 상당한 의심이 된다라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판단된 경우에 본인의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도 그렇습니다만 이웃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현재 이에 대해서 관련 위반 시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벌칙의 조항들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더 저희가 고려하는 수단입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지금 현재 지자체 공무원을 개별적으로 매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전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고 이 지시를 어기는 경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생각입니다. 현재 지방 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 우선은 지시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수단들을 그 수사 당국과도 같이 협조하는 방안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 네, 저 연합뉴스 김잔디 기자인데요.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산에서 환자도 나오고 해가지고요. 그 임시생활시설 퇴소한 우한 교민들에 대해서 혹시 진단검사 다시 실시할 계획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 92명 중에 환자 의료진 비율 혹시 확인되는지, 환자들 혹시 모두 정신병동 입원 환자인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첫 번째로 그 부산에서 발생한 그 19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님이 그 이번에 중국 우한 지역에서 들어오셨던 그 분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그 부친의 경우에 아버지의 경우에는 심실한 결과에 있어서도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를 해야지 감염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가 나와야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대책도 검토 내지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의료진과 그 환자가 모두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체 111명 중 환자가 101명 그리고 102명 그리고 직원이 9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현재까지 그 대부분이 이 정신질환으로 입원하셨던 환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환자가 1명 또는 2명 있는 것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추가적인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아까 브리핑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한 분 사망자 이외의 나머지 분들 중에 상태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17분은 현재 동국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미 이송 조치를 하였고 나머지 이 90명의 그 환자들은 현재 그 대남병원 내를 저희들 전담 병원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현재 거기에 다만 기존의 의사나 그 의료진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의료진들도 감염이 있었고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격리 조치가 들어가서 그 국립정신병원 그 국립서울정신병원을 포함해서 국립정신병원으로부터 의료진들을 긴급 투입 지원 받아서 현재 이 환자들에 대한 그리고 호흡기 내과 전문의 선생님도 같이 이 투입이 돼서 이 환자들에 대한 치료도 시작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서울에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예, 저 한국일보 김민호입니다. 저 질문이 하여튼 첫 번째는요. 경증 환자의 그러니까 경증 확진 환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증 확진 환자를 자가격리해서 치료하는 방안을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신지 아니면 모든 환자를 다 입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정책 변경이 없을지 한번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환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2월 중순부터 발열이 있었다고 그 보도가 됐고 그 전에 전혀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캐치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정신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요. 왜냐하면 이 요양병원이 점검에 들어가지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이 청도 대남병원이 그런 거를 여쭤봅니다. 네.
지금 주신 질문이 상당히 가정과 여러 가지 전제를 가지고 답변을 요구하시는 사안이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좀 쉽지 않은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확진 환자에 대한 그 병상 확보 계획이 적절하게 구축되고 있느냐, 마련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자가격리를 통해서 확진 환자를 치료할 계획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진 환자가 확진이 이루어지면 우선 일반 관리 지역, 대구와 지금 경북의 청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확진이 되면 음압격리병상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하고 또 그중에 중증인 경우에는 중증 치료가 가능한 병원, 중증 치료가 가능한 시설과 인력이 있는 장비가 있는 이러한 곳에서 담당을 하는 일반적인 치료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지금 대구와 같이 매우 짧은 순간에 다수의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경우에서는 이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방역대책본부가 입원 병상에 관한 기본 원칙을 변경하여 시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 원칙에 따르면 환자가 환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입원 병상 등의 의료 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증 환자들은 음압 없이 대부분 이미 바이러스가 생성돼서 분출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경증 환자들을 같이 수용을 하고 음압 없이 오히려 이제 의료진에 대한 철저한 보호 조치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방향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리핑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경우 이렇게 경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치료하는 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는 2군데를 지정을 해서 이미 운영 중이고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정을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다른 환자들 이 코로나19 이외의 환자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환자들은 다른 쪽으로 전원을 해서 이 병원의 한 개 병동이나 아니면 병원 전체를 비워야지만 이 경증 확진 환자들을 여기서 효과적으로 함께 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기존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 대한 다른 병원들의 이동을 먼저 시작해라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미 지자체와 같이 협조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역 자체의 진료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 그리고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그 뒤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질환자들을 지역 내에 있는 국가격리병상과 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증 환자를 진료하고 그 경우에도 진료가 어려워지는 경우 권역을 이동해서 진료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통제하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전담병원이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현재 대전 군병원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는 음압병상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역량을 강화하지만 2선, 3선의 방어까지도 지금 진행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2월에도 뭐 이런 발열이 있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다른 정신병원도 이런 게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가능성을 전제해야지만 답변 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요양병원에 비하면 감염의 위험성이 좀 적다라고 저희들은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원들의 상당 병원이 폐쇄병동을 유지하는 곳도 대다수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 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유지될 것으로 위험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점검과 동시에 위험 관리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TV조선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그 대남병원 관련해서 좀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신병동, 요양병동, 뭐 그밖에 또 시설이 있다면 일단 그 수용하고 있는 환자를 각각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확진자 병원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확진자는 두고 나머지 환자들은 어디로 어떻게 이송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네. 설명 부탁드리고요. 서울에서도 은평 성묘병원에서 뭐 확진자가 나왔고 200여 명 넘게 접촉했다고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검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 정도 대상으로 했고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여쭤보라고 했는데 아까 그 심각 격상 단계 격상 검토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 이런 국지적 조치도 지금 검토를 안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세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현재 그 심각으로의 위기 단계 격상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브리핑 과정에서 좀 장황하지만 저희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심각 단계라는 게 이제 그 지역 사회의 전파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동을 하는 겁니다. 신종 플루가 발생했었던 2009년에서도 발생한 이후 8개월 이후에나 심각 단계로 격상을 했고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심각 단계로 발동한 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메르스의 경우에는 2단계인 주의 단계, 지금 저희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2단계로 위기 단계를 유지하고 이 종식까지 갔었습니다. 그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변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 하나는 뭐냐면 전국적으로 이미 환자들이 넓게 전파되어 있고 감염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서의 유입을 차단한다든지 접촉자 관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에 들어가는 자원을 오히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집중하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차단보다는 피해 최소화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전환될 때 심각이라는 그 등급 상향이 필요한 겁니다. 위험 단계의 상향이.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비록 오늘 전국적으로 좀 더 많은 환자들이 나타났습니다만 대구와 경북의 특별관리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산발적인 상황입니다. 보다 추가적인 확산을 막아야 되는 것도 아직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검역도 아직은 철저하게 보다 좀 강화된 지금의 수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구와 청도를 중심으로 한 집단적 발생 지역과 시설에 대해서는 심각 수준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포함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그 대책을 국무총리의 주재하에 긴급 점검을 거의 매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조치 이러한 것들은 해당 특별관리지역과 일반관리지역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된 조치들을 다른 지역과는 좀 별개로 계속 지침이 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 성모병원에 대한 진행 상황은 방역대책본부가 현 상황을 평가하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진행 상황을 아마 브리핑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대남병원과 관련해서는 전체 안에 있는 시설이 대남병원이 직원 수 입원 환자 수를 합쳐서 254명이 있고요. 노인요양병원에 93명, 환자가 63명, 그리고 에덴원이라는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92명을 포함해서 176명, 직원 83명. 숫자는 필요한 경우 나중에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도 같이 있어서 장례식장에는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관련돼서 인근에 보건소에 91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해서 총 600명이 넘는 분들의 환자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대남병원, 정신과 병원인
물론 여기 일반 환자도 일부 있습니다. 이 정신과 중심의 이 대남병원에서만 그 확진 환자와 직원들이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음성으로 판정된 환자들은 그 다른 지금 대남병원 전체를 경증의 환자들에 대한 전담병원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음성으로 확인된 환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합니다. 정신과의 경우에는 특별한 그 관찰이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음성으로 확인된 정신과 환자들의 경우에는 부곡정신병원으로의 이동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다음으로 채널A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채널A 김철웅입니다. 일단 숫자가 좀 헷갈려서요. 일단 청도 대남이 어제 16명이었고 오늘 90인데 108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111명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이 숫자 한번 잡아주시고, 또 대남병원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이걸 코호트 격리라고 볼 수 있는지랑, 또 병원 내 음압 병상은 없을 것 같은데 뭐 환자 1인당 다 1인실을 배정할 수 있는지, 서로 안 겹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실지 여쭤봅니다. 예, 그 숫자는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확진자가 111명인 것은 맞고 2월 21일 95명, 그다음에 2월 20일 14명, 2월 19일 2명 해서 111명입니다. 필요한 숫자는 좀 정리를 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담병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음성으로 판정되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고 이러한 그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현재 이 병원 자체를 코호트 격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음압 병상은 현재로서는 당연히 갖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동형 음압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안에서 이송이 어려운 그런 정신 질환자가 중증으로 이완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음압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그 대책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서울에서 뉴시스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뉴시스의 고무서입니다. 몇 가지 확인이랑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구 우려원과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선정을 하신 건지 하실 건지랑요. 그리고 대남병원 외에 대남병원 외에 경증 환자 전문 전담 치료병원 한 군데 어딘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어제 그 인터뷰를 보면 31번째 환자가 자신은 검사를 요청했는데 거부했다라는 인터뷰가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당국에서는 검사를 권유했지만 이 환자가 거부했었다고 했었는데 이게 혹시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 되시는지랑요. 마지막으로 내일도 확대 중수본 회의 있을 텐데 내일은 어떤 논의 좀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로 대구 의료원과 동산병원은 이미 전담병원으로 대구시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남병원 이외의 전담병원으로 아직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아까 지자체에서 이 지정을 이미 해서 준비 중인 곳이 있고 각 지자체별로도 혹시 지역 내에서의 확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담병원을 대체로 이미 지정을 했고 저희가 환자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병상을 비우는 이러한 조치들을 시작하라는 지침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리고 31번 환자의 경우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확대 중수본 회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그 방역 대책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각 부처별 그리고 지자체별 준비 상황과 협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안건은 오늘의 상황을 정리하고 점검하면서 마련될 계획입니다. 네, 저 브리핑 시간이 50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종과 서울을 포함해서 질문 3분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종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JTBC 이상화입니다. 일단 오늘 대남병원에서 많은 환자가 나왔는데 이게 좀 확진자 검사가 좀 이게 늦어진 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보통 하루 정도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위기 경보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심각으로 상향을 하면은 검역을 지금 수준보다 늦추고 이 인력을 뭐 다른 쪽에 더 활용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법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면, 이제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법령에 의하면 심각을 저희가 선포하는 이 요건으로 전국적 확산, 감염 확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감염 확산이면 사실은 이미 국내 다수의 환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위험 요인을 들어오는 것을 추가로 차단하는 노력을 계속할 실익이 매우 떨어집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 방역이라는 이 전투도 한정된 인원과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하는 그 전투입니다. 저희가 여기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 요인을 차단하는데 더 많은 전력을 투입할 건지, 또 확진자가 발생하는 대로 접촉자를 확인하고 접촉자를 하나하나 끊어가는 노력에 더 많은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할 건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심각 단계가 되면 당연히 전국에 많은 수의 환자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소의 차단이나 그 지역에서의 위험 확산 차단의 노력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이 사람이 환자인지 아닌지를 더 먼저 발견해야 되고, 발견한 환자들 그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해서 적정한 병상에 빨리 배치해서 치료에 오히려 임하도록 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환자의 치료를 통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즉 다시 말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한된 그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법령에 있는 거와 또 그에 따라 당연히 시행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대남병원의 확진자가 다소 좀 시일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입원 환자들이 정신과 환자 100여 명이 넘는 정신과 환자가 있었고, 또 문제는 초기부터 의료진의 감염이 같이 의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자체가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었고, 또 아무래도 이 검체 채취 과정이 정신질환자들의 경우에 그 정신질환을 같이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의 경우에 좀 그 특성을 감안해서 보면 채취 과정의 어려움, 또 그리고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실험을 할 수 없고 이송을 해서 실험을 해야 됐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추가로 필요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세종에서 또 질문이 있으신지요? 없으면 서울에서 질문을 받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신청하신 기자님이 3분이셔서 3분까지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CBS, 한국일보 순으로 질문 부탁드리고 2가지 이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BS 임주영 기자입니다. 저희가 아까 그 확진 검사 중에서 그 기저질환 등 갖고 계신 분들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분 지금 이송시켜서 격리 치료하고 있다고 밝혀주셨는데요. 이분들이 그러면 확진 청도병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대남병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확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 확진된 환자들입니다. 이미 확진된 환자들이요? 네, 이미 확진된 환자들 중에 이 지금 대남병원은 그 정신과와 일반 적인
진료를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 호흡기에 대해서 좀 상태가 중증으로 이완되는 경우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 능력을 갖춘 병원으로 이송을 한 환자들입니다. 아, 그러면 그 16분들이 대개 호흡기 쪽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인 건가요? 그 어떤 질환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체로 이 환자들은 그 전체인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정신질환 환자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직원도 있는가요? 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고 그 또 장기 입원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이분들 17명입니다. 그 17명에 대해서 각각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폐렴 중증 환자 5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뭐 동국대나 경북대 등으로 이송한 환자들의 기저질환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세 정보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CBS 기자님. 네, CBS 황영찬입니다. 그 대남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환자가 전체 몇 명인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입원 중인 환자 대비해서 확진자 수가 엄청 많아 보이고 뭐 최악의 경우 전원 확진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서요. 예, 그것과 함께 또 이 대남병원이라는 곳에 집중적으로 환자가 이렇게 발생하신 요인이 좀 뭐라고 분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감염병 위기경보 관련해서 지난달 27일에 경계로 격상하실 때에는 당시에는 확진자가 해외 유입 환자밖에 없었는데도 선제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뭐 경계로 올리신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번에 심각으로 올리실 때는 약간 좀 달라지신 것 같아가지고 이유를 좀 여쭙고, 일각에서는 또 뭐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나 해외 국가들이 우리를 보는 신인도 때문에 주저하는 거 아니냐 지적도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한 입장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숫자를 저렇게 확인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좀 확인에 좀 필요해서 좀 잠깐 그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남병원의 경우에 입원 환자 수가 148명이었고요. 그 직원 수가 106명, 그래서 총 254명이 그 입원 또는 직원으로서 일하고 계셨던 곳입니다. 그 대남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아주 일반적인 이유는 병원 감염이 대체로 그 면역력이 취약한 이런 분들이 집단적으로 같이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 감염이 있게 되면 대규모 확산이 늘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병원이 특히 많고 입원 환자들이 많은 적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방역대책본부가 추가적인 방역조사,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외부 유입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 병원은 그 확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브리핑 중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응급실을 통한 그 병원 내의 감염 확산, 그리고 중환자실을 통한 그 감염 확산의 경우에는 확산이 발생하고 난 이후의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지금 취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지난 며칠 동안 그 병원협회 또 그리고 관련된 병원장 들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그 노인들이 주로 입원하고 머물고 계시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대한 위험 차단의 노력도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관한 조치를 지자체 등과 함께 저희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위험성, 특히 지역에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벼운 증상인데도 일단 대학병원을 찾아가게 돼서 만약에 확진이 되면 대학병원의 응급실이 일시적으로나마 또 폐쇄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역 내에서 가능하다면 그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중에서도 그 보건소 등을 좀 활용을 해주심으로써 가능하다면
그 지역 내의 중증 환자들이 지금 이미 입원해 있고 특히 그 심뇌혈관 질환과 같이 시간을 다투는 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비해서 응급실을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의료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기묘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는 노력이 아울러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이 제가 사실 아까 통계를 확인하면서 조금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경계 단계는 상대적으로 좀 일찍 그 발령을 했는데 왜 심각 단계는 조금 늦어지고 있느냐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경계 단계에서는 제한적인 범위나마 지역에서의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발령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환자들이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의 접촉자 간의 전파가 이루어진 2차 또는 3차의 감염이 매우 초기에서도 나타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특히 발생을 했었던 중국에서의 상황이 급속도 그리고 이 질환에 대한 특성이 더 많은 정보가 획득되면서 이러한 획득된 정보를 통해서 분석을 했을 때 초기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외국의 사례와 이 질병의 특성을 감안해서 초기에는 다소 이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경계 단계로 발령을 내렸고 지금 심각 단계에서의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만 나머지 대하에서도 저희가 모든 방역 역량을 어떻게 배분해서 배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부탁드립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예, 저 먼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정말 바쁘시겠지만 사실 발표 시간 포함해서 50분 동안 기자들이 질문 2개씩 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조금 혹시 확대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죄송합니다만 드리고요. 질문은 4가지인데요. 처음에 16명 이제 전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중증도가 혹시 얼마나 심한지 알고 계시는지 좀, 왜냐하면 이제 오늘 사망자가 2명 나오면서 좀 국민들이 관심이 크거든요. 중증도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 기저질환자가 왜 이리 많은지 좀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저 기자님 혹시 제가 2가지 먼저 답변하고 2가지 좀 추가로 답변 받겠습니다. 제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제가 한꺼번에 막 여러 가지를 주시면 질문을 좀 혼동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미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 중증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총 17분을 이송을 했습니다. 이송을 한 이분들이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아직 중증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는 확보가 되고 공개가 가능한 내용이라면 또 이것이 개인의 의료 정보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고 또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발표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고, 다만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중증도가 있는지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사망자가 나왔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되고 가능하다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질환의 특성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평균 입원 일수도 길고 첫 번째 사망자의 경우에도 제가 정확하게 입원의 일수를 기억은 못하지만 20년 가까이 입원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상적인 다른 질병의 입원 기간보다 매우 긴 기간 동안 입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좀 높다 하는 이런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3가지 남았는데요. 청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포함해서 사망이 우려될 정도로 중증 환자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숫자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그 국립청도 노인 요양병원은 사실 임금 되게 거의 가치 있는 병원인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뭐 환자 전원이나 다른 조치가 있는지, 혹시 여기서 환자가 발생한 바가 있는지 요양병원에서는 여쭤보고. 지금 예. 그게 가치 있는 그 클러스터 안에 있는 그 지역 예, 내에 예. 가치 있는 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바로 옆에 네네, 있는 게 국립청도 노인. 예. 예, 지금 현재 346명의 그 환자가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로 봅니다. 다만 지금 한 분의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좀 심각한 상태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중증이라고 판단되는 환자도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8분이 계신 곳으로 아침 현재 9시 현재 그렇게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변동은 늘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임상위원회, 중앙임상위원회와 아마 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사안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라는 것이 늘 가변성이 있다라는 점은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청도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서 확진자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을 이송할 계획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17일과 18일 사이에 요양병원 전수 조사하셨었는데 뭐 준비태세 같은 감염병 예방태세 전수 조사하셨었잖아요. 그때 이제 요양병원, 정신병원도 사실은 정신의료기관도 요양병원으로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왜 정신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에서 빠졌는지, 대상에서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거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취했던 요양병원에 대한 조치들이 하나는 그 안에서 초기에 환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빨리 발견을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불필요하거나 평소보다는 훨씬 엄격한 형태로, 제한된 형태로 면회객이나 외부의 인원이 이동하는 것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지 등등을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신과 병원들은 폐쇄병동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이 현저히 좀 낮다라고 보고, 우선적으로는 요양병원들에 대한 행정력 투입이 워낙 숫자가 많아서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요양병원부터 실시했다라는 배경 설명을 드립니다. 네, 질문 마무리되셨으면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많은 기자님들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매체의 많은 기자님들한테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기자님들 질문은 가능하면 2개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2차, 3차 질의 때 해주시는 걸로 하겠고, 시간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 본부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언론의 궁금증에 대해서 보다 많은 시간, 또 그리고 다양한 궁금증을 빠른 시간 안에 다 한꺼번에 답변 드리지 못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들도 이 브리핑 이외에 상황을 통제하고 정보를 파악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또 그리고 각 지자체 그리고 현지와 긴급한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점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국민들의 불안이 날로 높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특히 대구 지역에서의 심각한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을 해서라도 대구 지역에 대한 문제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지자체의 노력을 믿고 대구 시민들의 그리고 경북도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긴급하게 또 투입된 이러한 의료 인력들, 그리고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깊이 이해하시고, 현장에서의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협조가 이분들이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검체를 채취하고 그를 통해서 한 명의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신속하게 발굴해내고 그것이 보다 빠른 완치로 이어지는 첩경이고 그것이 이 사태를 우리가 같이 이겨내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